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 지금 당장 끝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그런 일과는 상관없어. 저건 드라마 속 이야기지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놀랍게도 불륜에 빠진 사람들의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애초에 불륜을 하려고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망치겠다라는 마음으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해요. 회사에서 함께 일하다가 우연히 모임에서 자주 마주치다가 카톡 한 줄, 짧은 안부, 오늘 힘들지 않았어? 라는 작은 관심이 시작이 돼요.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올라옵니다. 나도 여전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겨주는구나. 그 순간 짜릿합니다. 오랫동안 배우자에게서 받지 못했던 인정과 설렘이 낯선 사람에게서 느껴질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흔들려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갈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갈등을 넘어서서 한 발 더 내딛게 될 때예요. 그 한 발이 결국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만, 이번 한 번만, 여기서 멈추면 괜찮겠지.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의 만남은 두 번이 되고, 두 번은 다섯 번이 되고, 만남이 쌓일수록 관계는 깊어지고, 마음은 얽히고, 결국 끊을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 영원히 숨겨지는 비밀은 없습니다. 불륜이 길어지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숨기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이 많아질수록 그 흔적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카톡과 문자, 통화 내역, 카드 결제 기록, 함께 찍힌 사진, 심지어 블랙박스와 CCTV까지 오늘은 간신히 넘긴 것 같아도 내일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각되는 그 순간 진짜로 감당할 수 없는 대가가 찾아와요. 배우자는 눈앞이 무너집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절망과 배신감은 평생 상처로 남아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근데 다 느낍니다. 부모가 서로를 외면하는 그 눈빛, 차갑게 식어버린 대화, 집안의 감도는 싸늘한 공기. 아이들은 그걸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커가죠. 그리고 그 상처는 그들의 결혼관, 사랑관, 인간관계까지 왜곡시켜서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불륜은 단순히 두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피해는 배우자에게, 아이들에게, 양가 부모님에게, 주변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끝없이 퍼져갑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만의 비밀 같았던 것이 결국은 모두가 아는 치욕이 되어 돌아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자신이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즐거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밤에 눈을 감아도 불안해서 제대로 잠들 수 없고, 낮에도 배우자와 아이들 앞에서 웃으며 대화할 수 없고, 마음 한쪽에서는 늘 들킬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정신은 무너지고 불안은 커지고 결국 우울증, 불면증, 알코올 의존증 같은 심리적인 붕괴로 이어지기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불륜은 내일 끝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정리해야지가 아니에요. 오늘 바로 지금 즉시 끝내야 합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은 이미 너무 늦습니다. 첫째, 시간이 길어질수록 빠져나오기 어렵다. 불륜은 처음부터 깊은 관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주고받은 눈빛, 사소한 대화, 한두 번의 따뜻한 말,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관심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화한 거지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선을 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까지만 하자. 이번 한 번만 만나고 끝내야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근데 이 오늘까지만이 내일이 되고요. 그 내일이 또 다시 모레가 되고 결국 몇 달, 몇 년, 10년으로 이어집니다. 불륜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관계가 깊어지고 감정이 얽히고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단순히 설렘이었는데 나중에는 집착과 의존으로 변합니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무너질 거야. 이런 생각에 자리 잡는 순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힘은 거의 사라집니다. 이미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길어질수록 거짓말의 무게도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늘 회식 있어 라는 작은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거짓말을 덧붙여야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이어집니다. 처음엔 간단했던 거짓말이 나중에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덩어리가 되어서 나를 짓눌러요. 어느 순간엔 스스로조차 내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됐지? 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관계는 파괴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달콤한 감정이었는데 나중엔 서로에 대한 불안과 집착, 질투, 원망이 쌓여요. 왜 나보다 배우자를 더 우선시하는 거야? 왜 연락을 바로바로 안 받아? 왜 내 마음을 진심으로 몰라주지?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관계는 점점 갈등으로 변하고 끝내 협박과 폭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불륜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단단히 얽힙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더 깊이 묶여 있어서 나중엔 못 빠져나와요. 도망도 못 칩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 끊을 수 있다는 건 결국 착각이에요. 시간이 길어지면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륜은 반드시 지금 끝내야 돼요.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지고 내일을 넘기면 그 다음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조금만 더 하다 정리해야지. 이 말이 결국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에요. 시간을 끌면 상처만 커지고요. 의존은 깊어지고요. 빠져나올 길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불륜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당장 끊어야 됩니다. 둘째, 발각은 시간 문제다. 불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뭘까요? 나는 안 들킬 거야 이거예요. 나는 치밀하게 움직이니까 문제없어. 눈치 빠른 배우자라도 내 흔적은 못 잡아. 하지만 이건 환상이에요. 불륜은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어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에 안 쓰던 향수가 옷에 묻어 있다든지, 출근길에 꼭 챙기던 점심 도시락을 갑자기 필요 없다고 한다든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잠잘 때도 옆에 두는 모습이 반복되면 배우자는 느낍니다. 이상하다. 이거 뭔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불신이 씨앗처럼 심어져요. 그리고 그 씨앗은 점점 자랍니다. 배우자는 조금씩 더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평소와 다른 문자 하나, 늦은 귀가 시간, 전화할 때 그 낮은 목소리, 이 모든 게 쌓여서 배우자의 마음속에 확신이 됩니다. 맞다. 뭔가 있다. 오늘날 세상은 과거와 다르죠. 숨기려 해도 증거는 끝없이 남아요. 카카오톡 대화, 기록, 삭제했다고 안심한 그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추적 기록, 차 안의 블랙박스, 길 모퉁이마다 설치된 CCTV까지 모든 게 진실을 향해 움직입니다. 당장은 넘어갔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한 조각의 흔적이 치명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평소처럼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 공기가 싸늘해요. 배우자가 휴대폰을 들고 앉아 있어요. 차갑게 당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거 뭐야?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합니다. 거짓말로 둘러대려 해도 이미 늦었죠. 증거는 너무 명백하고 명확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 순간 배우자의 마음은 산산조각 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구나. 그 충격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 전체가 붕괴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절망은 곧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발각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노와 눈물, 격한 언쟁, 이혼 요구, 주변 가족과 지인의 알게됨, 사회적 낙인, 그리고 법적인 절차까지 줄줄이 따라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한 번 들켜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륜은 절대로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끝내지 않으면 내일은 더 많은 흔적이 쌓이고 내일을 넘기면 결국 배우자의 손에 증거가 들어가요. 발각은 피할 수 없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끝내야 돼요. 셋째,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불륜이 길어질수록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배우자도 본인도 아닙니다.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근데 말이 없다는 게 모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 표정, 말투, 집안의 공기 모두 다 감각하거든요. 아빠가 웃고 있어도 그 웃음에 힘이 없는 걸 느끼고 엄마가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눈빛에 슬픔이 서려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어른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를 거야. 우리가 티만 안 내면 괜찮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아이들은 오히려 더 예민하게 느끼고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안으로 다가와요. 왜 아빠랑 엄마가 요즘 자주 다투지? 왜 집에 들어오면 대화가 없지? 왜 웃음소리가 줄어들었을까? 그러다가 아이의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내가 말 안 들어서? 내가 문제라서 부모님이 힘든 걸까? 이 자책감은요, 아이에게 너무나도 무거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요, 불안은 점점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혹시 아빠와 엄마가 헤어지는 거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나는 누가 살아야 되지? 우리 집은 다른 집처럼 무너지지는 않겠지? 이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엮이는 가정화가 되는 거죠. 아이는 대답 없는 질문을 가슴에 묻고 밤마다 혼자 우는 경우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상처가 단순히 어린 시절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 기억을 평생 안고 삽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남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쉽게 믿지 못하고 결혼을 앞두고도 혹시 나도 부모님처럼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분류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결과가 아이들의 인생 전체로 이어집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결국 그 아이의 결혼관과 사랑관, 심지어는 부모로서의 태도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즉, 오늘 내가 저지르는 이 분류는 내 자녀의 삶과 그 다음 세대까지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겠죠? 말은 하지 않지만 밥만 먹는 부모의 모습, 억지로 웃는 대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피하는 그 태도, 이 모든 것을 아이들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있죠. 오늘 끝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배우자와의 관계만을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물 같은 내 아이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지금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는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내 아이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거예요. 분류는 반드시 오늘 끝내야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넷째, 재산과 미래를 지켜야 된다. 분류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에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과 재산, 그리고 내가 쌓아온 미래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닌 지출로 시작됩니다. 밥 한 끼, 소소한 선물, 영화 한 편,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호텔 숙박비, 여행 경비, 고급 가방, 명품, 시계, 생활비 빼돌리는 경우까지 생기고요. 심지어 집 얻어서 월세 나가는 비용까지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돈이 결국 빠져나가는 거죠. 처음엔 달콤했던 만남이 결국엔 통장을 텅 비게 만들고 대출을 남기고 집안 경제를 뒤에 흔듭니다. 그러다가 결국 발각되는 날이 와요.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지출 문제가 아니죠. 법적 책임이 따라옵니다. 불륜 가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수천만 원까지, 너무 악질적이면 억대까지 이르는 위자료를 물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면 재산 분할, 양육비, 생활비 부담까지 한꺼번에 쏟아지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내가 쌓아온 재산 전체를 앗아가고 나를 가난으로 이끄는 거예요. 나는 돈을 잘 버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사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억대 위자료를 내고 집을 잃고 생활비까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 빚더미에 앉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카드빚, 대출이자, 결국에는 파산 직전까지 내몰립니다. 분류는 단순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제적 기반 자체를 다 무너뜨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이 무너진 뒤에는 미래도 무너져요.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고 사회적 신뢰도도 잃게 되죠. 직장에서조차 소문도 삽시간에 퍼집니다. 저 사람 불륜하다가 집안 다 망쳤대. 이 한마디가 내 평판과 커리어를 끝장내는 거예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고 미래의 기회는 사라지겠죠.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의 결실이고 열매고 내 가족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분류는 단순히 배우자의 가슴만 찢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 쌓아온 기반을, 내 미래를, 내 아이들의 내일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뺏어갑니다. 그래서 분류는 반드시 오늘 끝내야 돼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삶의 울타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이미 늦습니다. 다섯째, 상간자와의 관계는 절대 끝까지 못 간다. 불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달라. 이 관계는 진짜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는 절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 설레임이 있어요. 배우자에게서 받지 못했던 관심, 잊고 지냈던 감정, 새로움의 자극이 아주 달콤합니다. 이 사람만은 진심으로 날 이해해준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은 변하죠. 불륜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숨겨야 하고 감춰야 하고 늘 불안해하는 관계 속에서 감정은 점점 왜곡됩니다. 처음의 설렘은 곧 집착으로 바뀌고 그 집착은 곧 불안과 의심으로 변합니다. 왜 나보다 배우자를 더 신경 쓰는 거야? 왜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줄 수 없는 거야? 왜 연락을 안 받아?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갈등이 커지고 결국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륜은 늘 끝이 안 좋아요. 처음에 서로만 바라보던 관계가 나중에 서로를 파괴하는 관계로 변합니다. 갈등이 심해지면 협박이 오가기도 해요. 당신 배우자한테 다 말하겠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망하는 거 다 같이 죽자. 지금까지의 사진과 메시지를 공개하겠다. 나를 버리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니네 자녀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관계는 독이 되고 삶 전체는 흔드는 폭탄으로 변합니다. 더 무서운 건 상간자는 결코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엔 당신밖에 없다.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상황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등을 돌리는 건 상간자예요. 가정을 버리고 나왔던 사람을 끝까지 믿어줄까요? 아닙니다. 언젠간 또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고 또 다른 관계로 빠져듭니다. 남는 거는 배신과 파괴. 그래서 잠수 이별로 차이거나 또 배신당해가지고 힘들어하거나 다른 불륜 대상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불륜은 절대 이러나 저러나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엔 달콤했지만 결국 서로의 삶을 파괴하고 끝나게 돼 있어요. 상간자의 관계에서 행복한 결말을 맞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내셔야 돼요. 지금 끊어져야 더 큰 파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결국 상간자와 함께 무너지고 삶 전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스스로도 무너진다. 불륜이 길어질수록 가장 크게 무너지는 사람은 결국 누굴까요? 바로 본인 자신이에요. 처음에는 달콤하죠. 아주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새롭게 바라봐주는 그 눈빛, 당신밖에 없어라는 말 한마디에 살아있는 것 같은 그 기분, 잊고 지냈던 설렘과 매력을 다시 확인하는 그 순간, 마치 두 번째 청춘이 온 것처럼 착각에 빠져들어요. 겉으로는 활력이 생기고 표정에는 웃음이 돌고 일상이 막 생기가 돈 것처럼 이렇게 생기 보이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들키면 어떡하지? 이 문자 오늘 혹시 배우자가 보면 어떡하지? 우리를 아는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보진 않을까? 너무 괴롭죠.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쳐 지나가면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듭니다. 밥을 먹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누군가 휴대폰을 집어들어도 식은땀이 진짜 등에서 흘러요. 그리고 거짓말이 쌓일수록 마음의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처음엔 단순히 오늘은 늦게 들어갈 거야 라는 작은 핑계였지만 나중엔 이유를 만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덮어야 하고 그 거짓말을 기억하기 위해 머릿속은 늘 긴장 상태가 돼요. 한두 번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삶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져 버리죠. 그때부터는 스스로를 속이는 삶이 당연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이런 자괴감은 마음을 갉아먹어요. 불안과 죄책감은 결국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밤에는 제대로 잠도 안 오고 눈을 감으면 불안한 장면이 떠오르고 꿈에서라도 발각되는 악몽을 꾸면서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낮에도 피곤해서 집중할 수가 없고 업무 능력 떨어지고 머릿속은 늘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불안은 결국 정신을 병들게 만들죠. 우울증, 불면증, 알코올 의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살아가는 척하지만 이 속은 이미 텅 비어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게 아니구나.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구나. 불륜은 배우자를 무너뜨리고 아이들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파괴해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정신을 갉아먹고 결국은 내 인생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류는 반드시 오늘 끝내야 돼요. 더 이상 스스로 갉아먹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과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을 멈추기 위해서 지금 당장 결단해야 됩니다. 마지막 7째, 끝내 남는 것은 허무. 불륜의 끝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길든 짧든 들키든 스스로 끝내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허무예요. 처음에는 달콤하죠. 좋죠. 누군가 나를 새롭게 바라봐주는 그 눈빛, 잊고 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 두근거림, 배우자에게서 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관심과 그 따뜻함이 새로운 사람에게서 쏟아질 때 사람은 착각합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의 동반자야. 내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이건 운명이야. 하지만 여러분, 그 달콤함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숨겨야 하는 관계, 거짓말로 이어가는 만남, 늘 들킬까 두려운 불안, 이 모든 것은 처음의 설렘을 조금씩 갉아먹어요. 처음에 활력 같았던 것이 나중에는 어느 순간부터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오늘은 어떻게 둘러대야 하지? 혹시 누가 본 거 아니야? 만약 발각되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불안이 쌓일수록 답은 없고 달콤함은 사라지고 피로와 두려움만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끝이 와요. 불륜은 결국 오래가지 못해요. 발각으로 인해 강제로 끝나기도 하고 상간자가 다른 사람 만나서 등을 돌려서 떠나기도 하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관계는 반드시 무너져요. 그 순간 불륜을 했던 사람은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얻은 게 뭐지? 돌아보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배우자의 신뢰 다 무너졌죠. 아이들의 마음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가득하죠. 내 지갑 텅 비어있죠. 주변의 평판, 사회적 신뢰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당신밖에 없어라 하던 상간자조차 옆에 없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줄 것 같던 사람이 결국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떠나는 건 상간자입니다. 그 뒤에 홀로 남은 나는 무너진 가정, 무너진 명예, 무너진 마음만 붙잡고 서 있게 돼요.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 절망감과 허무는 평생 따라다니는 짐이 됩니다. 불륜의 끝에는 달콤함도 행복도 없어요. 사랑도 물론 없죠. 오직 쓰디쓴 후회와 허무만 남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날 그냥 바로 끊었더라면 이런 후회의 말이 남아서 평생을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불륜은 반드시 오늘 끝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은 걸 잃게 되고 마지막에는 남는 건 결국 허무뿐이에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허무가 아니라 회복을 남기려면 오늘 당장 끊어야 되겠죠. 불륜은 언제나 달콤하게 시작이 돼요. 처음엔 설레고요.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 같고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듯한 착각을 주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이유를 다시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불륜은 길어질수록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들고 결국 들키게 되고 아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재산과 미래를 송두리째 뺏기고 상간자와의 관계는 파괴적으로 끝나고 스스로는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무너져가며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허무와 후회만 남습니다. 이것이 불륜의 진짜 얼굴이에요. 드라마 속에서처럼 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우린 다를 거야. 우린 특별하니까 끝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불륜의 결말은 늘 똑같아요. 상담을 많이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건 불륜의 결말은 언제나 같아요. 가정은 무너지고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본인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불륜은 반드시 오늘 끝내야 됩니다. 내일도 아니고 언젠가도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하다 정리해야지. 이 말이 결국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려요.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깊이 빠져듭니다.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상처가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불륜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 결과는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흔들고 내 삶의 기반과 사회적 신뢰까지 잿더미로 만듭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아직 괜찮아 라는 자기 위안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과 종말로 이어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끝낼 수 있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지금 결단하면 무너진 가정도 다시 세울 수 있고
깊이 상처 입은 배우자의 마음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려운 길이지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혼도 다시 안아줄 수 있고 내 삶도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물론 회복은 쉽지 않죠. 눈물도 필요하고 긴 시간의 인내와 책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회복은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불륜을 계속 이어가는 길에는 절대 회복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건 상처와 불안, 파괴와 허무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멈춘다면, 지금 결단한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불륜은 반드시 오늘 끝내야 돼요.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끊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삶 전체를 위해서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불륜을 끝내는 순간 고통스럽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진짜 사랑은 불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거짓 속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고 스스로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그 길이 진짜 회복의 길이에요. 기억하세요. 불륜은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쓰디쓴 파멸과 허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멈춘다면, 지금 중단한다면 그 허무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